그 프레지라는 툴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프레지라는 어떤 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기업 강연이나 대학 강연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흔치 않은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프레지 때문에 이 강연 듣고 싶어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 한 분 계시네요. 오늘 그 프레지 얘기는 안 할 건데 그건 간단하게 얘기 말씀드리고요. 이제 뭐죠? 이게 그래서 끝나고 다 이제 한꺼번에 질문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얼핏 보니까 다 스마트폰 쓰셨고 그 다음에 트위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질문 있으시면은 다 트위터로 멘션 주시면은 끝나고 나서라도 다 답장 드리는 그런 식으로 제가 답장해드리겠습니다. 보면요. 저를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라서 제가 하는 일이 뭔지를 얘기를 드리면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모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난 치열하지 않은데 되게 삶에 이제 수긍하면서 이제 벽 부닥치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말하면 내가 치열한지 느껴질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담아봤어요. 이게 저희가 많이 쓰는 파워포인트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포토샵이라는 건데 저는 이 두 개를 되게 파워포인트는 업무상 많이 써야 됐고 학생이다 보니까 많이 써야 됐는데 포토샵이라는 건 배우고 싶었는데 정말 못 배우고 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메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책을 봐도 막 이따 시면 두꺼운 책에다가 거의 뭐 한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싶었던 찰나에 만났던 애가 요즘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다는 그 프레지라는 애인데 얘는 메뉴바가 이게 다예요. 다 해서 한 뭐 13개 정도? 그래서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열심히 이걸 팠고 근데 이 부분은 영어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메뉴가 한글화가 안 돼 있고 또 한글 타입도 한글로 입력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많이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번역하면서 쓸 수 있을까를 논의하다가 현재 이렇게 와서 현재 이 자리까지 있는데요. 그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프레지라는 애는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담아놓은 하나의 캔버스를 크게 줌인했다, 줌아웃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의 큰 특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도 화면이 깨지지 않아요. 들어가서 나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프레지라는 애가 하나의 이런 발표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쓰시는 파워포인트 키노트 그 세 가지랑 비교를 해서 구글에 서치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 위에 보시면 빨간색이 파워포인트인데요. A로 마크되어 있는 게 데스 바이 파워포인트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파워포인트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많은 텍스트들이 앞에 있는 청중들을 쏘아서 이제 기절시켜서 지쳐서 쓰러지게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논문 비슷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 뒤로는 이제 파워포인트 이렇게 시대가 막 꺾이고 있었던 와중에 프레지가 등장을 했고 저 끝에 보시면 이제 키노트보다 어느 정도 검색 순위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레지라는 애가 2008년도에 나와서 이제 막 검색되는 지수를 보면 굉장히 막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아이인데요. 보시면은 특이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프레지를 알고 오신 분은 한 명 계셨으니까 아마 프레지를 딴 데서 혹시 보셨거나 아니면 여기서 보시는 프레지가 처음이실 수 있으세요. 그랬던 애가 위에서 보시면 국내 저기 지금 검색 지수인데 나라별로 이제 진한 농도, 진하게 검색이 많이 해당되는 건데 우리나라 파리에 위치하여 있고 보셔도 굉장히 진하죠. 중국보다도 진하고 아시아에서는 호주랑은 영어권 국가를 빼면 굉장히 진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모르는데 이렇게 유명하다는 툴인데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되는데요. 그 연유가 이제 1900번이 있습니다. 1900번 혹시 타고 집에 다니시는 분 있어요? 잠실에서 수원 가는 버스인데요. 저희 집 가는 버스인데 그 버스가 아니라 이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글 타입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2010년 10월 9일이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그 한글날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영어랑 일본어, 중국어만 타이핑이 됐었는데 이제 한글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한글이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한글로 이제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기점에 기가 있었었고 현 연유를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제가 주제로 찍었던 그 고인물은 썼고 흐르는 물은 쌓이지 않는다는 타이틀은 책에서 따온 거예요. 책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에서 쌓았는데 징기스칸이라는 유목민이 그 커다란 나라를 제패했을 때 하셨던 전략이 유목민들이니까는 어디 거주해서 이제 성을 쌓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흐르는 물인데 흐르는 물이라서 빠르게 전파를 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은 이제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그 유목민들의 그
징기스칸 시대의 역사가 그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걔네들의 문화가 찬란하지도 않고 그랬던 반면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빠르게 열고 소통하고 오픈하고 협업하고 하면서 빠르게 물처럼 흘러보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그런 것들을 또 막 열심히 쌓아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되게 모순되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하고 싶었던 게 저의 그 하나의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즈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국내에 많이 빨리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 그러니까 헝가리 친구들한테 한국에서 이만큼 써서 한국어를 넣어야 된다를 런칭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으기 싶어서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런 페이지를 만들고 이때 당시만 해도 작년 5월달이라서 한글이 안 됐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이런 식으로 혼자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는 물처럼 빠르게 막 데이터를 흘려보냈었고 그 다음에 원바이 원으로 제가 강연을 열어서 직접 강연 장소를 빌려서 사람들을 초빙해서 막 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빈자리가 많잖아요. 이렇게 공간 대여를 하면 가장 큰 세미나를 빌리면 이런 데는 선입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으로 선입금 내면은 사람이 안 오시면은 제 돈 나가는 거고 오시면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쪼개서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 3개월 정도를 강연할 때마다 계속 강연한 걸 쌓아가면서 제가 강연한 거를 온라인으로 계속 올려서 그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사진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강연 열린다고. 하던 연휴에 먼저 연락이 왔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이런 걸 하냐. 그래서 이제 10월 9일 날이 우리가 한글날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IT가 강국이고 너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었는데 최소한 한글어가 들어가야지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이제 설득을 시켜서 이제 한글날 때 같이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 작업에서 이제 제가 한글 폰트를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걔네가 만든 그 프로그램 프레즈라는 프로그램 안에 잘 들어가도록 커스터마이즈 해줬는데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그 뒤로는 그 이전에는 그냥 열심히 있었던 그냥 아무도 모르는 아마 노지훈이라고 해서 설마 위탄의 노지훈을 생각하면서 오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탄의 노지훈이 2주 전에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강연을 하시는데 위탄의 노지훈이 나오기 전에는 노지훈을 검색하면 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위탄 노지훈 대단하더라고요. 노지훈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저 안 뜨고 허그 나오고 동반신이 나오고 방시영 나오고 이러는데 그 전에는 제가 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걔네 회사 쪽에도 이렇게 영문으로 한글을 알렸던 이런 친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한글이 안착됐다 이런 영문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책을 이 프레즈라는 매뉴얼 책을 이제 올해 3월달에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네 회사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자기네 어떻게 한국엔 마케터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떼주니까 너무 고맙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옆에 계신 분이 이분 색색 알록달록 옷 입은 패션을 보시면 아시죠? 진짜 이 패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냐면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 스타일이에요. 실리콘밸리 스타일인데 이 단벌로 이제 한국에 3박 4일로 놀러 왔었고 그때 그걸 요청해줬던 분이 저분이 주한 헝가리 대사예요. 그 프레즈라는 툴은 헝가리에서 만들었거든요. 이분이 생각했을 때 이런 헝가리에서 만든 툴에 한국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양국의 민간 외교에 좋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랑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거기서 이런 기념 사진을 찍었었고 그다음에 저는 열심히 이용해먹었죠. 이리 와 내 책 광고해줘 그러면서 막 컨퍼런스 이러면서 책 출판회를 이분이랑 사장이랑 그 프레즈 만든 사장이랑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찍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기사들이 이제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사실 조선일보 이전에 기사가 더 많이 나왔었는데 조선일보의 위력은 대단해요. 조선일보가 180만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데요. 이 기사가 나온 뒤로는 여기 짤막하게 제 이름이 짤막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도대체 군대를 이때 당시 딱 전역을 하자마자 복학을 안 하고 이제 서울에서 계속 생활을 할 때였었는데 너 복학을 안 하더니 서울에서 이런 짓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막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프레즈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던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알려져서 여기까지 이제 김진호 대표님 만나 뵙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자그마한 토크를 할 수 있는 30분이 저한테 주어진 건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강연을 했었던 회사들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렸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 얘기를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한글을 막 알렸다라고 하는데 반면에는 굉장히 한글을 몰라요. 어떤 정도로 모르냐면은 이게 받아쓰기 얘는 그나마 20점 맞은 점수인데 저는 빵점을 항상 맞았어요. 왜냐면 어릴 적에는 0부터 9까지라는 숫자를 딱 알았을 때 더 이상
뭔가를 알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면 집 전화번호 숫자였고 집 주소도 6동 806호였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집에 가는 길도 3-1 이런 버스 마을버스 타면 되는 거여서 저는 글자를 안 배워도 된다라고 어릴 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글을 전혀 몰랐어요. 맨날 빵점을 맞았다가 엄마가 하도 불쌍했는지 이제 만화책을 딱 사주셨어요. 드래곤볼이 그때 유행을 했었는데 드래곤볼을 보고 겨우 한글을 깼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드래곤볼에는 의성어가 많잖아요. 막 이런 복잡한 단어가 안 나오는데 지금도 엄청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어떤 거래를 하거나 메일을 쓰면은 좀 이렇게 다듬으시 좀 이런 멘트 가끔 와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글을 딱 깨쳤을 때의 느낌이란 여기 계신 분들은 한글 다 자연스럽게 아셨을지도 모르는데 저한테는 되게 쇼크였어요. 2살 때 아빠 차를 타고 2학년 때 아빠 차를 타고 이제 거리를 지나가는데 간판에 있는 글씨들이 막 번쩍번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형상 문자였는데 아랍어 같은 수준이었는데 그게 막 머릿속에서 읽히는 거예요. 뭐 저 글씨는 뭐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막 되새겨지는 게 너무 신기해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도 그래? 형도 저거 보면 머릿속에서 저게 소리가 나?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뭔가 배우는 거, 그다음에 깨달았던 거에 대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막 보고 막 거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로만 들었던 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답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여기가 포항에 있는 자그마한 저희 학교 지도인데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저는 대학교 가면은 낭만이 있고 캠퍼스가 아름답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는 다 이제 연구만 하고 있고 이렇게 정말 재미없는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이 이랬었는데 이랬던 와중에서 이 안에서 내려가서도 뭘 해보자 해서 하는데 다 포항에 있다 보니까 다 거리가 멀고 해서 되게 조용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저한테 그 시기가 뭔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저는 원래 서울 태생인데 포항에 내려가니까 너무 심심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군대를 서울로 왔어요. 카투사를 용산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다시 내가 4년 만에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군대를 가서 4년 만에 서울로 컴백했다. 뭔가를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쉬는 되게 좋았던 게 주말마다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군대 안에서도 되게 군생활도 재미있었지만 군대 안에서도 이제 미군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어디 자원봉사 가는 거 그리고 어디 영어 학습 나가는 거 아니면 미군들 무슨 한미 무슨 뭐 교류 협정을 위한 무슨 파티 뭐 이런 거 같이 따라가 주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좋아라 하면서 열심히 찾아서 했었어요. 그거 외에도 주말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알아보고 있었죠. 이게 저한테 기회가 돼서 그때 당시에 그 과는 산업공학인데 공대생인데 한 가지 계속 그 글자를 깨쳤을 때부터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이제 내가 배운 지식이랑 다른 사람이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합쳐서 커다란 지식이 막 쌓여가는 게 저 스스로는 느껴졌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런 말 해주면 이만큼 또 쌓이고 저 사람이 이런 말 해주면 또 이만큼 쌓이는데 이게 똑같은 토픽으로 이렇게 쌓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쌓이고 저렇게 쌓이고 저렇게 쌓인 게 또 덮어놓으니까 또 한 움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오다가 대학교에서도 이제 학문 내용 중에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막 관리해서 하는 거를 이제 공학적으로 하는 방법론들을 되게 재밌게 배웠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에 갔는데 이제 딱히 갈 데는 없고 저희 부대 바로 앞에가 그 국립중앙도서관이에요. 그 서초 마포가 아니라 거기 잠수교만 건너면 바로 이제 거기 그 동네인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공문을 뜬 걸 봤어요. 무슨 도서관 무슨 뭐 논문전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쌓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북이 또 막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북들이 등장하면은 미래의 도서관은 책이 도서관에 책이 차지하는 부분이 30%고 그다음에 나머지 70%가 부대 비용인데 그 30%마저 이제 책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채워질 거고 그런 공간들이 더 넓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를 막 고민하던 찰나에 이런 논문전을 한다는 걸 듣고 썼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그분들이 봤을 땐 되게 참신했나봐요. 여기서는 이제 주제를 이제 도서관 선진화에 대한 논문을 쓰세요 했을 때 저 빼고는 다 문헌정보학과 아니면 경영학과 아니면 회계학과 이런 문과생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저만 공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런 기법을 쓰시면 돼요 해서 썼던 논문이 마음에 들었었는지 여기서 이제 1등을 하게 돼서 이분을 만나 뵙고 이런 저의 생각을 말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마 되게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보면서 직접 도서관에 일하시는 사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서 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분들한테서 피드백을 받으니까 아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구나 해서 아직도 제가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치열하게 산다는 부분이 되게 참 많이 저지른다는 부분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많이 이것저것 저질러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크게 아울러서 한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도서관을 하나 커다란 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은 꿈인데 거기서 하나의 좋았던 기억이 있었고 또 이거 하나는 제 이력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수영을 좋아하면 하실 수 있지만 수영 좋아하고 마라톤 좋아하고 헬스 좋아해요. 그러면 이꼴 공놀이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되게 재주가 없어가지고 공놀이를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헬스, 수영, 마라톤 이런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기술 없이 막 하면 되는 거. 그래서 한 번은 베를린에 갔을 때 베를린으로 대학교에 있을 때 하도 심심해서 알아보니까 베를린으로 유학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도 해서 갔었었는데 그때 뭐 공부한 건 다 기억 안 나고 베를린에 있다가 막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한 인파가 막 뛰어와요. 뭐지 하고 같이 뛰었어요. 뛰다 보니까 막 바나나를 줘요. 거리에서 열심히 먹었어요. 한 24km 정도 뛰었나?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조깅하다 나왔으니까 웬걸 그게 베를린 마라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마라톤이 3대 마라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날은 마을 사람들 다 나왔고 자기네 집 앞에서 막 소세지 구워서 막 나눠주고 바나나 주고 하는데 저는 번호판도 없이 그냥 열심히 뛰었던 거예요. 다행히 저희 집이 시작점이었고 저희 집이 종점이었어요. 반까지 뛰었는데 돈이 없었고 독일어를 못하니까 다시 반까지 뛰어왔어요. 그래서 한 6시간 반이 걸렸나? 그때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마라톤이라는 걸 해봤던 경험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연고지 없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때 거리 구경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베를린 시내를 막 진짜 지쳐서 뛰면서 그래가지고 서울에 돌아왔을 때도 꼭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도전을 했던 게 이 대회였었고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거의 한 랭킹 10위 안에 들었거든요. 막 열심히 뛸 때. 근데 이때는 거의 뭐 한 5시간 후반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고 마라톤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때 베를린에서 뛰었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도시 구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뛰고 이런 게 좋았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뛸 때 보니까는 연령층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20대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40대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라톤 평균 연령이.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막 등에는 100회 완주 달성 막 이런 거 붙이시고 뛰시고 아주머니도 저보다 더 잘 뛰시고 그다음에 되게 힘들었던 한 데스 포인트가 있는데 마라톤에서는 한 30km 좀 넘었을 때 막 그냥 걷다 뛰다 뭐 반반 이렇게 하면서 거의 성의 없이 뛰고 있었는데 한쪽 팔이 없으신 아저씨가 막 저를 가로질러서 뛰고 있어요. 그 아저씨는 분명히 뛰시는데 팔이 없으시니까 한쪽이 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균형 맞추시기가. 그런 아저씨가 막 뛰어나가는 걸 보니까 마라톤을 제가 처음 도전했을 때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이때도 군인이었을 때여서 그나마 좀 균형 잡힌 운동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라 내가 못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되게 난 젊으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런 연령 많은 분들 아니면 저보다 다른 분들이 막 열심히 뛰시는 걸 보고 이게 되게 조금 살았지만 이게 호기로 모든 거를 덤벼들어서 할 만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거구나라는 걸 이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로젝트였던 거고 프레지와 함께 했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프레지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프레지라는 칼럼으로 봤을 때 이런 섹터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전문가, 그다음에 가장 국내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가장 프레지로 많은 걸 해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막 얼리 어댑터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막 굉장히 뭔가를 찾아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프레지는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잘 되는 거라서 저도 좋아를 하는 김에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막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번은 이게 어떤 회사에서 이제 작년에 G20라는 커다란 국내 회의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자기네 상품을 내놓게 됐는데요. IT 제품인데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싶다. 온라인 마케팅을 노지훈 씨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부탁했던 친구들이 다 저랑 동갑내기 혹은 한두 살 적은 친구들이었어요. 자그마한 벤처 회사였는데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다. G20 가면 오바마 볼 수 있다는데 신기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하고 있는 거는 뭐 또 짐리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또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이 있어요. 또 그 앱에 대해서도 이제 마케팅을 하는 일을 맡아서 막 하면서 최근에
지난달에 MIT에서 하는 좀 커다란 벤처 대회가 국내에서 열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그 제품을 내보자 해서 그런 걸 기획하면서 같이 출품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이런 내용들, 특히 요 위에 파티 사진은 제가 작년에 이제 프레지로 작년에 주로 많이 했었었는데 작년에 했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 결코 저 혼자서 했던 게 아니에요. 첫 번째 SBS 기사 나왔던 것처럼 한국의 뭐 SNS 네트워크의 힘으로 뭐 한글을 알렸다 이렇게 했던 건 마찬가지로 저는 한 게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써서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써주고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알렸던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되는 허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허브들이 총해서 한 4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을 이제 다 한해 홀을 불러서 같이 파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일종의 이게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한 단편이었어요. 오늘도 그런 도서관의 한 자리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노진이라는 인간의 그 1막 프레지라는 거 활짝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씩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으로서, 인간의 책으로서 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런 기회를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또 여러분들의 책을 보러 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에 그런 많은 책을, 수만 권의 책을 넣어놓기보다 수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을 모셔다 놓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자리였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이때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점점이 다 알고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40분 되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어요. 이분은 어떤 연유로 만났고 저분은 어떤 연유로 만났는데 이분이랑 이분은 이렇게 하면 만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저희가 책 정리할 때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모아놓고 싶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어. 아, 이분 디자인 하시고 저분은 책을 만드시니까 두 분이 만나시면은 더 재밌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티가 끝난 뒤로 지금이 한 4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그 뒤로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끼리 더 없이 또 이제 막 열심히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한 테드X에서 발표했던 사진은 처음부터 이 프레지라는 툴 자체가 테드에서 투자를 받은 걸로 되게 유명을 해요. 테드 컨퍼런스에서 투자를 받았던 걸로. 그래서 프레지를 하면서 나도 한번 테드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갖게 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 많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다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걸 한 가지 갖고 있었는데 그 피터 알바의 사장을 한국에 초대했을 때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테드에 아는 사람 있지?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크리스 앤더슨은 안 돼요. 크리스 앤더슨이 테드의 수장이거든요. 그게 넘버원이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 좀 해줘. 내 얘기 좀 해줘. 나도 가서 준비해서 영어로 스피치 할게.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테드x 삼성이라는 데서 이제 테드x를 하는데 이제 불러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이제 처음으로 테드x를 발표했고 이때 처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제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때는 뭐 다른 대학교에서 하거나 이럴 때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제대로 된 무슨 건물에서 하고 되게 멋있게 한다고 저한테 뭐 부모님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갈래? 해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모셔놓고 토크를 했었었는데 되게 좋아하셨었고 사실 부모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제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작년 여름에 이제 전역을 하니까 이제 바로 학교에 복학을 해서 마치고 친구들이랑 똑같이 원서를 쓰고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얘가 회사를 안 다니고 계속 이러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이 자리에 모셔고 갔을 때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런 거 하는 거였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뭘 하는지 모르시니까 부모님은 이때 보시면서 참 만족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남자 공대생으로서 굉장히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업은 여성학을 듣고 있고요. 여성학을 듣는 이유는 굉장히 배우고 싶은 학문적인 욕구도 강하지만 알아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강연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화여대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번에 개설된 과목이 여성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학 배우면서 굉장히 많은 걸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느끼면서 요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0점인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 스스로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느낌표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했었구나, 저거 했었구나. 강점만 계속 찍었는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만 갖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6월달이면 드디어 이제 고졸에
띠를 벗고 이제 대졸로 거듭나는 이런 뿌듯한 순간이 찾아왔고요. 그 뒤로는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나는 이런 되게 많은 분야로 조금씩 건드려는 봤는데 건드렸을 때 누군가한테 이걸 배워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한 가지 생각, 그 다음에 그냥 미친 듯이 해보는 추진력,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적인 예로 프레즈라는 툴을 이제 한글화 시킬 때 그 친구들이 헝가리언 촌놈들이에요. 한국을 몰라요. 그래서 한국어를 넣기까지의 그 과정에 굉장히 무수한 이메일 단답형 이메일, 한국에 대해서 막 알려줘야 됐었고 막 많은 링크들을 모아서 번역해서 보내줘야 그런 것들을 했는데 먹히더라고요. 사람이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얻었던 게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는 알았는데 이제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맞는 옷인가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아마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와도 되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26이니까. 근데 지금부터 제가 뭔가를 이제 대학생의 옷을 벗고 사회인으로서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면은 거기서는 그 옷을 그냥 단순히 입고 벗었다는 옷이 아니라 한번 입으면 그 옷을 좀 오랫동안 깊이 입고 싶은 옷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 옷을 찾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에 또 다른 곳에서 또 여러분들의 책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따로 이제 명함이 있다 없었다 뭐 다른 회사 또 다닐 때마다 잠깐 있었다 해서 항상 명함을 드리면은 연락처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냥 요즘은 트위터가 제일 빠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또 사람들 뵙거나 컨퍼런스 가거나 아니면 뭐 얘기를 해도 페이스북에서 모지는 검색하면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문자보다도 더 페이스북 쪽지로도 연락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그 처음으로 제가 제목을 뽑았던 그 타이틀은 제가 계속 그 머릿속에 담아가고 있는 주제예요. 고인물은 썼고 후대눈물은 쌓이자입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겠지만 그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막 몰락했던 왕권 아니면은 몰락했던 그런 정복 이런 것들 돌이켜봐도 되게 고인물은 썩었었고 후대눈물은 쌓이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참 맑게 쌓을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한번 계속 해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궂은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프레지만은 항상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프레지 뜻은 뭐고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다가 제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수줍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